백두대간 백봉령 산자락의 끝, 그곳에 사람들이 쉬어가는 작은 분교가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할 때 문이 요만큼이 항상 열려 있어서 운동장을 돌았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가는 그 산책길에는 여기가 중간쯤에서 쉬었다 가고 잠깐 들렀다 가고 운동도 하고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던 곳인데, 5년 전 산골마을의 작은 분교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됐는데요. 올해부터 이곳은 조금 더 특별한 쉼터가 됐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밥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그분들이 다 주무실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조금 더 좀 쉽게 가보자. 그래서 그냥 펜션처럼 그렇게 바꿨거든요. 네, 조금 덜 힘들고 그런 건 있어요.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쉬어가는 공간. 사실 제일 먼저 비천분교를 쉬어가는 곳으로 바꾸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비천분교를 알았던 건 되게 어렸을 때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라진 않았어요. 근데 옆 동네예요. 와서 딱 봤는데 제 어린 눈에도 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천에 나중에 한번 다 커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천분교는 사실 학교라고 칭하기엔 되게 조금 애매모호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학교 보면 딱 정형화돼서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집의 느낌이고 운동장도 동그래요. 그냥 네모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좀 사람들이 쉴 만한 곳? 그런 곳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사실. 비천골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골 마을의 작은 분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자장나무 자수와 함께 비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비천분교는 이제 빛바랜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 그 분교도 학교거든요. 그 학교는 이제 대부분 시골 지역인데, 이 시골의 그 문화센터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그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학교에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동네 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 어른들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놀이도 하고. 오랜만에 산골 분교에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인데, 쌤? 비천 분교를 찾아온 손님들은 누굴까요? 조용한 산골 분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 기다림에 고구마가 타는 줄도 몰랐나 봅니다. 새까매지진 않았어. 밑에만, 한쪽 면만. 앉아서 지금. 근데 뭐 하는 거야? 에티오피아 쪽하고 브루네이 쪽하고. 사진 해도 돼요? 네. 에티오피아 주세요. 까다로운 손님을 위해 가원 씨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온 손님들은 바느질 좀 한다는 프랑스 자수 전문가들. 남행 끝에는 다 하고 나서 여기 깔래실 이걸로
하나씩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야 좀 강아지 풀이 좀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쪽만 프렌즈 볼게요. 제가 저 사이에는 못 낄 거예요. 저분들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서 저는 단어를 못 알아듣죠.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면서 뭐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시내에 있는 작은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작은 곳에서 공방을 하다가 이리로 들어왔는데 계속 와서 꾸준히 지금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바느질로 맺어진 10여 년의 인연이 비천 분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또래로 내려 같이 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아담하잖아요. 아담하니까 그런 거가 정말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처럼 그런 학교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학교 갔을 때 그런 어떤 설렘 같은 거,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고무줄 맨날 잘랐잖아. 고무줄. 내 고무줄 하면 맨날 잘랐잖아. 고무줄 자르면 누나가 제일 무서웠어. 내가 무서워. 힘이 세가지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졸업생들이 비천 분교를 찾았습니다. 졸업 연도가 몇 년 정도 돼요? 나 80년. 80년. 그럼 내가 81년. 그렇지. 22회라고요? 23회라고요? 그럼 내가 24회. 그래 24회. 내 23회더라 졸업 사진에. 은행나무도 봐. 우리 학교 다닐 때 은행 없었어. 조금만 했는데. 활동만 한 게 심어졌는데 이제는 뭐 하나로 내는데. 그래 열매를 되게 많이 맺었는데. 안 이게 보여. 이렇게 컸어? 안 보여? 보여줘. 안 보여. 나무가 너무 커서 안 보여. 그래. 이거 운동장에서 공 차다가 공 맞아갖고 유리창 깨졌지. 학교 아저씨한테 욕 엄청 먹었다. 이거 옛날 그대로인 거 같네. 옛날 기억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 어떤 점에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동심으로. 마음은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항상 마음은 어린 것 같아요. 옛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만 나이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이 틀이 예, 세월이 지나니까 반질반질 따라가지고 그죠? 예, 그대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표가 나네. 여기 페인트도 벗겨지고. 예. 학교가 없어진 게 좀 폐교가 된 게 아쉽긴 아쉬워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놀던 그 학교가 한 3분의 1은 잘려나가고 3분의 2만 남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있다는 게 조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느낌? 여기 오면 고향이고 또 내 어릴 때 추억이 많잖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뛰놀던. 그리고 또 꿈도 키웠었잖아.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그랬었는데 마음이 와서 둘러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록새록 친구들 생각도 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린 시절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들은 잊고 지내온 시절을 더듬어 봅니다. 그날 저녁
비천분교를 지켜온 가원 씨와 병옥 씨. 학교를 찾아온 졸업생들과 함께 특별한 오늘을 추억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몇 년도 졸업하셨어요? 몇 회세요? 23회? 그럼 문목이 아저씨는요? 제가 한 해 오빠죠. 후배 아니야? 후배 아니야? 이거 1년이 제일 위험해요. 1년이. 여기 딱 들어와서 여기는 교무실이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공부하던 교실인데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기 축구할 땐 골대가 저기였었고 옛날 화장실 저기에서 깡도 계셨다고. 홀수라서.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남학생 6명에 여학생 2명이었는데 인기. 하여튼 누나들 고무줄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걸 끊고 도망가고 그게 재미였는데 다른 누나는 조금 쫓아오다가 마는데 이 누나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때렸던 것 같아. 등땡이 뻑 하고 때렸던 것 같아요. 친구는 저희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님이 젊은 여자가 학교에 와가지고 혼자서 툭탁툭탁툭탁 뭐 학교를 수리하고 산대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학교를 어떻게 수리하고 살아요?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카페 딱 오픈하고 신랑이랑 둘이 와봤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는 왜 깔끔하거나 아니면 뭐 앤틱이거나 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창을 하나도 안 붙인 거예요. 저도 좀 나이가 있는 세대라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다.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젊은 여자가 감성이 참 의외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한 성품이 좀 남다르신가 보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희미해져가는 비천분교의 기억에 오늘의 추억을 더입힙니다. 지난 7월 병옥 씨와 가원 씨는 산골 분교에서 벗어나 부평장이 열리는 시내에 또 다른 공간을 열었는데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적산 가옥을 고쳐 새로운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냄비가 있어. 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저 옛날 느낌이 그대로 나게만 잘 우리가 손을 보면 괜찮은 곳이 정말 될 것 같아. 그냥 요즘 말대로 그냥 핫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12월에 계약을 하고 한 6개월 걸렸어요. 170인데 180을 넣으라 그랬어요. 조금 더 요즘에 더 넣는다고. 레시피까지 바꿔가며 만든 디저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비천을 닮은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돼야 할 이유입니다. 잠시 스타트했는데 또 예열되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냥 눌러보네. 결국 가원 씨가 나섰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디저트.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기에 앞으로도 이곳은 맛있는 추억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자수 전문가들이 잠시 쉬어가다 떠나는 공간. 하지만 옛것을 지키듯 병옥 씨는 항상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명의 반가운 손님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추천해 주세요.
근데 여기 오다 보니 보릿집은 그대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이서 좀 그 보릿집 그대로 좀 살려볼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떨지는 뭐 간판도 그대로 쓰고. 그렇죠. 간판이 이제 생명이니까 그대로 써야죠. 네, 좀 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천에도 한번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 회원들하고 송년회 하러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가겠습니다. 송년회 하러 비천에. 가을에 가을에도 괜찮죠. 아, 네, 알겠습니다. 노랗게 물도. 오래된 식당이 맺어준 인연. 또 할머니도 닮고 또 앞으로 꾸며갈 보릿집을 떠올리며 대화가 길어집니다. 내가 살던 작은 동네 뛰어놀던 작은 집 이제 낡거나 오래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라져가는 것들이 마치 저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제 작품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저 나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공간들을 기록하는 배민호 사진작가. 그땐 참 멀게만 느껴지던 이제는 문을 닫은 식당 보릿집에 방문했습니다. 학교 가던 골목길 주변에는 다 이제 기계들이 만든 간판들 뿐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손글씨로 만든 간판을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늘 카메라 속에, 작품 속에 담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도 여기서 그 생선을 파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이끌려서 그 해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장날이 오면 네, 여기 보릿집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에게 늘 그 자리에 남아있는 비천분교는 작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비천이라는 곳은 폐교가 되면서 이제 그 카페라는 곳으로 다시 탈바꿈했을 때 시간이 날 때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곳은. 매 순간 사라져가는 것들을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그리고 여기 사라져가는 아쉬움을 음악으로 들려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교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자그마한 책상 말상도 있고 뭐 칠판, 흑판이라고 하죠. 흑판도 있고 저쪽 공간이 무슨 작업실 겸 이를테면 교무실이라면 여기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되게 이런 의자에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했을까 싶게 조그만 의자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카페로 변해 있지만 그는 산골마을 비천분교를 기억합니다.
아마 2009년, 1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천분교음악회가 한참 활성화됐다가 조금 약간 뭐 사그라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열기가 그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비천분교를 일구신 그 부부 중에서 이제 부인께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시려는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음악회 다시 개최를 하셨는데 그때 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 음악회 왔을 때일 거예요. 바로 이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그때는 대기실이었고 옛날식 난로였죠. 그 조개탕 이런 것들 난로 한가운데 있고 저쪽엔 그 책장 선반 같은 게 쫙 있어서 일부러 전시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옛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뭐 과제 숙제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숙제장, 뭐 그림 일기 이런 것들 쫙 이렇게 꽂혀 있고 그런 느낌들 둘러보면서 비천분교라는 연주곡을 만들었는데 물론 뭐 여기서 다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어떤 기본적인 얼개는 여기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걸 후반 작업을 해서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어린 시절로 그리고 사진과 음악으로 기억되며 비천분교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에 여기가 껌껌했어요.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은 껌껌했는데 그나마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참 반가웠어요. 우리가 마음 편히 들락거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디를 가든 하도 들락거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열려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없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곳에 계속 오고 싶은 거죠. 여기도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거역하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도 거역하지 않고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뭐 담담하게 다 받아주는 공간. 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몸담는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 그걸 왠지 비천분교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모습 그대로가 있어서 누군가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때도 와, 나 다니던 학교가 있었네.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저기서 커피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있네. 이런 얘기를 그냥 늘 쭉 그저 그대로 비천분교인 채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천이 정말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갔다가 힘들고 지치고 일하다가 쉬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비천 생각나는 것처럼 그냥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곳이 계속 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잊혀질 수 없어 그 여름 계절을 불러 비가 된다 눈이 되지 못한 채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보물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친구가 왜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은 춤을 췄다면 개다리 춤을 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개다리 춤을 춰줘서 노래 부르는 저희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노래도 사실은 분교에 관한 이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뜨면 마을 앞 공터에